항상 아파트가 규제가 심해지면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아파트는 오르지만 아파트 수요들이 빠져나가면서 빌라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고 심지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다가 지식산업센터까지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띄운 부동산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띄었던 거.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미계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하나하나 찝어주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해. 왜? 생활형 숙박시설은 처음부터 버릴 카드였어요. 그냥 광고용이었죠. 따지고 보면 그냥 내부에서 취사 가능한 수익형 호텔이다. 오피스텔로 쓰자니 들어오는 지역들을 봐라. 레지던스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오피스텔로 쓰려면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교통이 있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자적시설이 있든가 이래야지 오피스텔이 좀 할 맛이 나죠. 아니면 대학가가 있다든가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뭐 학군은 영향 거의 없죠. 우리 아들을 좋은 강남 학군을 보내기 위해서 강남에 8평짜리 오피스텔로 들어가겠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오지 레지던스가 들어오진 않아요. 레지던스는 어디에 많이 들어오느냐? 관광지역이나 외국인 업무 지역들 이런 데 들어오죠. 그러면은 외국인 업무 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관광지역들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가 들어왔다는 거는 호텔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 오피스텔로 만들어봤자 장기적으로 투숙할 사람 없고요. 오피스텔로 투숙할 거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띄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 수익률이 거기서 거긴데. 그럼 오피스텔 수익률을 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간다? 그 수익률 가지고 했을 거면 오피스텔을 하죠. 근데 왜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처럼 쓸 수도 있지만 분양형 호텔처럼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막상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레지던스에 얼마나 묵느냐 그냥 호텔만큼 묵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붐이 일어났냐. 지금이야 물론 위드 코로나 되어 가면서 조금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뜨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계약 속출이다. 그러면서 무피와 마피.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분양권 양도를 원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왜?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될 거 없으니까 1차 계약금 납부했는데 그냥 그대로 분양권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피스텔의 장점과 호텔의 장점을 뭉쳐놨다고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뭉쳐놓은 거다. 지금 5월이에요. 작년 말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투자금 몰린다 억대 프리미엄 눈길 규제 피했으니까 수익 크기 정비례 올해 초죠. 대출 규제에 막혀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 3월이면 채 2달 만인데.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는요 뭐만큼 위험하다 그랬어요? 호텔만큼 위험하다. 근데 3가지 이야기했었죠.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부동산 3가지.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기획부동산. 그 다음이 수익형 호텔이고 마지막이 지주택을 이야기했었죠. 위험도 순서대로 하면 그 정도다. 지주택은 그래도 5% 정도는 되긴 하니까. 지주택은 어떻게 따지면 로또죠. 다 떨어지고 일부만 당첨되는 거고 수익형 호텔은 대부분 폭망이죠. 스타 강사 LNG가 추천해가지고 강의를 1,000만 원 내고 들어서 그거 샀는데 계속 지금 이자만 내고 마이너스 수익률 나고 있고. 레지던스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띄우기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 대출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같은데 보통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넣잖아요. 그 사무실 보증금 정도 되는 돈으로도 대출 잔뜩 땡겨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 굉장히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왜 수익률이 높느냐? 이자도 많이 내는데요. 월세 받고 나서 떼고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원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나온 거다. 근데 그럴수록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얼마나 띄웠는데? 아파트 규제 풍선 효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예요. 아파트 규제가 들어올 때는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 문 닫고 있고 상가들 문 닫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뜰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인기 평당 3천만 원 돌파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대출 엄청 많이 내주기 때문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평당 3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더라도 사무실이 웬만한 자영업자들보다 오래 갔냐? 사무실은 금방금방 옮겨요. 그런데 지금 지산도 당연히 마피 매물도 안 팔리고 있는 거죠. 마피 매물이 왜 안 팔리나요? 대출이 80%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급감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은 뭐 요즘에 슬슬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많이 분양을 했느냐. 요거 가지고 장사질 엄청 많이 했죠. 사무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만큼 자족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 망한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라고 다르겠어요. 분양받았던 것들은 지금 무피 마피가 나오고 있는 거고 분양받아서 준공돼서 입주까지 됐던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공실이 심각하고 손실이 심각해지니까 경매가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 띄웠던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수익률 높고요. 아파트 규제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몇 달도 안 돼서. 상가는 어때요? 특히 단지 내 상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죠. 신도시나 혹은 저런 데서 신규 분양되는 단지 내 상가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 일단은 입주도 차근차근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도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분양 자체를 굉장히 비싸게 한다. 그런데 저런 데가 인기다 하고 사셨다가 망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청약금 내면요, 요거 내가 알아서 뭐 전매로 팔든지 웃돈 얹어서 돌려줄게 놓고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돌려막기도 했고요, 도박도 했습니다. 돌려막기 같은 경우 보통 수익 주겠다 해놓고서 일부 먼저 주고 다음 사람 원금으로 또 일부 수익 주고 여기 또 불만 생기면은 수익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려막기 하고 남는 돈은 도박 갖다 쓰고서 철컹철컹. 상가 같은 큰 거라는데 왜 저런 말에 속는지 몰라요? 수익형 부동산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주거용은 어떠냐? 와, 주거용 지금 빌라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쭉 했는데 거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포기하더라도 빌라라도 있어서 편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라 시장은 전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자, 아파트 전세에서 밀려서 가는 곳이 빌라죠. 그러면은 아파트 전세에서 밀린 사람이 빌라를 그냥 사느냐? 아니죠. 빌라 전세로 가려고 하죠. 왜? 빌라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 사고 싶어 하니까. 근데 문제는 빌라 전세를 가지고 무슨 장난질을 쳐요? 바지 사장 장난질을 치죠. 근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빌라 역시 당연히 침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라 거래량이 역대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빌라 시장은 되게 유망한 거 아니에요? 유망이 아니라 폭망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2,000건, 3,000건 이런 거 가지고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전에 6,000건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때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 자, 그러면 1년만 더 전으로 가봅시다. 그 전에 7,000건도 나왔죠. 4,000건은 기본이고 이때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떴던 시기니까 그렇다. 사람들의 부동산 심리가 몰렸던 시기니까 그렇다. 침체됐을 때는 한 3,000건 나왔지 하반기 살아나면서부터는 4, 5,000건은 그대로 나왔다 거의. 지금 3,000건 겨우 넘는 거래량은요 역대급으로 지금 빌라 거래가 더럽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다. 근데 어떻게 빌라 비중이 저렇게 높아졌어요? 아파트 거래는 더 안 되니까. 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800건 됐죠. 빌라도 역대급 침체라서 2,400건 됐는데 아파트는 진짜 너무 많이 굉장히 역대급 침체라서 800건 나오니까 비중이 올라간 거다. 근데 비중 가지고 빌라 시장이 뜨고 있어요. 빌라 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또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다시 40% 하면서 마음 급해진 이유라고 하죠. 2030이 또 마음 급해졌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빠르게 줄고 있다.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대출은 막히고 있고요.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어요. 아파트 키즈 이들은 아파트만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 풀리면 경쟁 심해질 테니 안 풀리죠. LTV 풀려봤자죠. 그리고 마음 급해졌냐?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이 정도 있다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 정도 거래량 나왔는데 왜 자꾸 비중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4050 비중은 얼마나 개박살이 났냐? 그럼 2030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비중이 올라갔으면 한창 경제활동하고 집살 나이인 4050을 봤을 때 얼마나 거래량이 박살이 났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비중 가지고 빌라도 비중 2030도 비중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다? 지금 굉장히 심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 비중이 올라갔다는 건 아파트 비중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비중으로 기사를 냈으면 아파트 역대급 침체 이렇게 기사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30이 많이 샀다는 건 실질적으로 진짜 부동산 거래의 주가 되는 4050이 안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4050 비중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쓰는 이유는요. 떨어진 거래량을 높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비중 높게 만드는 이유는요. 심리만 부추기고 있는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달랐을 것 같아요. 그냥 비중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달 안 돼서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빌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장이다. 다만 워낙 가액이 크고 전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보면은 앞으로 인생 완전히 박살나죠. 그러니까 지금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 금리 올라가고 있죠. 세금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을 낮출 만한 명분이 없죠. 왜?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잡은 건데 그걸 더 낮추라고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공시가격을 낮출 명분이 없다. 즉 세금 부담은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 가격이 버티면서 거래량이 더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맨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벗어나서 천정 없는 반포 아파트값.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이야기하죠. 반포 아리팍. 여기 많이 띄운 단지죠. 전용 129. 이게 이 아파트의 주요 전용이냐? 아니죠. 주요 전용은 국평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반내포. 이런데 지금 이전 신고가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단지 많은 국평을 한번 봅시다. 국평 어때요? 38억에서 36억대로 떨어졌죠. 심지어는 35억 5천도 나왔었고. 그 다음 45억 46억 찍었는데 지금 43억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 단지에는 굉장히 소수의 대형 평형이 신고가로 찍는 것도 있는 반면에 거래가 많은 국평에서는 거래도 안 되고 최종 거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떨어진 것도 이야기하고 신고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가려진 거예요. 언론에서 구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 눈이 가려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저렇게 곳곳으로 지금 저기 어디예요? 반포예요. 서초에 있는 반포동이고 저기가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강남이죠. 강남에서 억대 하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강남권도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고가에 눈 멀지 마라. 결론 뭐예요? 강남 신고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많다. 빌라 비중 올라갔어요. 2030 비중 올라갔어요. 비중만 올라갔지 거래량은 개박살이죠. 지금 지산 생활형 숙박시설 무너지고 있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더 띄우는 거 있을 겁니다. 뭐 오피스텔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피스텔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따로 안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뭐 호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상가 등등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당신을 유혹할 수도 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하고 아파트 붕괴 시점이 오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하세요.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하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뜨고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도 다 붕괴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간다고요? 모든 부동산이 다 고점이고 모든 부동산이 다 위기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